이 골목 어딘가 소문난 맛집이 있다는 제보. 대체 어딜까 열심히 찾아다니던 그때 눈에 띈 특별한 광경. 딱 한 집 앞에만 손님이 북적북적. 가게 밖은 물론 안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손님들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메뉴는 바로 매콤 칼칼한 맛이 매력인 등갈비찜입니다. 양념 쏙 배어 윤기가 차르르 푹 익은 고기는 부들부들한데요. 그야말로 치명적인 맛이랍니다. 살살 녹아요. 먹을수록 더 먹게 돼요. 계속 손이 가요. 이런 맛을 원해왔는데 오늘 찾은 것 같아요. 맛이면서 맛있어요. 손님들 입맛뿐 아니라 마음까지 제대로 홀렸다는 이 가게. 지금까지 이런 친절은 없었다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식당이 되자. 서비스가 가장 좋은 식당이 되자. 딱 요 마인드 하나였어요. 맛있는 요리로 한 번, 잊을 수 없는 서비스로 또 한 번. 손님들을 유혹하는 청년 갑부.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한적한 주택가 골목. 그런데 점심시간이 코앞인데 가게 안 풍경은 그저 고요하기만 합니다. 이 동네가 원래 그런 곳인가 했더니 맞은편 세차장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이거 좀 수상한데요? 좀 더 기다려봐도 여전히 가게 주변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여기 서민갑부 가게가 맞긴 한가요? 두 분 손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12시 땡! 가게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가게 안은 만원 사례. 가게 밖에도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10번 우리 네분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세 분 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평일인데도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 장사 시간 내내 정신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보통 한 2인분 준비해 드릴게요. 이쯤 되니 대체 이 가게 메뉴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박집의 메뉴는 딱 하나, 바로 등갈비찜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빨간 맛, 매콤달콤한 맛이 매력인데요. 흔히 접하는 등갈비 구이와는 다르게 특제 양념에 푹 끓여 손만 대도 쭉 뜯어지는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 별대로 짝짝 찢어서 밥에 척하니 얹어 먹으면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맛이랍니다. 등갈비찜에 홀딱 반에 치면 불고 뜯기 바쁜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는 고생쯤은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맛이랍니다. 거진 40분, 오래 걸릴 때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 적 있어요. 많이 달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매운맛. 제가 인위적인 매운맛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는 깔끔하고 청양고추의 매운맛? 그래서 더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독하게 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운하게 매운맛 안 먹은 것 같아요. 매운맛 즐기는 젊은이들은 물론 입맛 깐깐한 어르신들까지 사로잡은 등갈비찜. 나이 먹은 손님이 부럽죠. 대로변에서 한참 떨어진 주택가에서 줄 서는 식당이 된 비결은 첫째도 맛, 둘째도 맛인데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요.
뭐 맵지 않고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야들야들하고 좋은데요. 간이 잘 배서 좋습니다. 맵지는 않으세요? 생각보다 맵지는 않네요. 되게 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아서 좋은데요. 이제 가게 사장님을 좀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서민갑바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갈비찜으로 일대를 평정한 32 젊은 사장 서윤호 씨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들로 인산인해. 이제 점심 장사 시간도 끝나가는데 대기 인원이 아직 많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반복되는 상황이라는데요. 단일 메뉴인 등갈비찜을 맵기만 조절해서 판매하는 전략은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얻은 아이디어였습니다. 19년 5월 28일 날 오픈을 했고요. 제가 우연히 일을 배우고 시작했던 곳이 이제 등갈비찜을 하는 매장이었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메뉴가 굉장히 조합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갈비찜을 잘하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갈비찜 식당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밀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시키는 건 메밀전이 포함된 세트 메뉴. 메밀전 나왔습니다. 메밀전은 피자 모양으로 잘라 드시면 돼요. 갈비에 싸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마치 전병처럼 얇게 구워진 메밀전은 먹는 방법도 좀 특별합니다. 살짝 잡고 저희가 손질해놔서 이렇게 떨어져요. 요거를 그냥 드셔도 되는데 한번 싸드시면은 이게 더 맛있어요. 손님 테이블을 돌며 일일이 먹는 법까지 설명해주는 윤호 씨. 얇은 메밀전을 쌈처럼 활용해 등갈비를 넣고 돌돌 말아준 뒤 매운 국물에 푹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 그런데 이 손님 한두 번 즐겨본 솜씨가 아닙니다. 양손 아끼지 않고 써서 양껏 만든 메밀전 쌈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 저의 맛에는 조금 매운데 이 매콤함이 갈비가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 느끼함을 싹 잡아줘서 자꾸 손이 가게 되는 맛이에요. 매콤함에 고소함까지 더해져 풍미가 배가 된답니다. 이게 특색 있는 것 같아요. 밥이랑 메밀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세 가지. 서로 잘 어울린다는 세 가지 메뉴 중 마지막 주자는 바로 특별한 밥. 곤드레 나물과 궁채 나물을 잘게 썰어 들기름에 볶아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매력인 볶음밥인데요. 매콤한 갈비 양념과 잘 어울려 주로 비벼 먹는 손님이 많다는 볶음밥. 과연 어린이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고기가 소스까지 들어간 게 좀 맛있어. 아이고 꼬마 미식가로군요. 엄마 거 더 줘? 괜찮아. 괜찮아. 원래 밥 잘 안 먹는데 여기 오면은 더 많이 먹는 거 같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역시 맛이면서 맛있어요. 이 가게가 날로 인기를 끄는 데는 손님 마음 확 사로잡는 이런 섬세한 서비스도 한몫했습니다.
방금 손님들한테 뭘 주신 거예요? 아, 머리끈 드렸어요. 머리끈이요? 예, 예, 손님들이 저희가 매운 음식이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중간에 이렇게 좀 불편해하세요. 뜨겁게 이렇게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 느끼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 필요해 보이시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가게에선 찾아보기 힘든 다정다감 서비스. 이러니 손님들 마음이 녹는 건 당연지사랍니다. 처음 받아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상해요. 너무 자상하고 너무 친절하세요. 아빠 같아요. 작은 선물 하나로 고객 만족 서비스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친절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장사가 잘 되고 뭐 손님을 많이 끌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맛, 친절, 인테리어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해도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 가지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가게 곳곳을 누비며 이어지는 손님을 향한 사장님의 섬세한 서비스 퍼레이드. 손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딱딱 알아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노건 손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되셨죠? 가게 시작부터 쭉 이어져 온 그야말로 특급 친절. 90도로 푹 숙여 인사를 건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단지 이렇게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매장에 와서 밥을 먹고 돈을 내고 나가고 끝이 아니라 어떤 경험과 기억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아, 여기는 음식도 괜찮은데 되게 재밌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가식 아니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가 오히려 지속되고 더 발전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근에서 제일 친절한 가게가 되는 게 목표인 윤호 씨. 그의 따뜻한 서비스는 끝이 없습니다. 옷 얼룩을 지워주는 세정제는 상시 비치. 특히 여자 화장실엔 각종 위생용품까지 꼼꼼히 챙겨두었다는데요. 맛은 기본, 특별한 서비스로 무장한 매력 덕분에 윤호 씨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주인공 엉덩이 한번 붙일 틈 없이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오늘 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오늘 이제 매장 매출은 이 정도. 500만 원 판매했고요. 점심부터 장사진을 이룬 등갈비찜 가게의 매출 전격 공개. 평일 평균 약 350만 원, 주말 평균은 약 500만 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매출 약 1억 원, 예상 연매출은 약 12억 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젊은 갑부 윤호 씨. 그의 아침 첫 일과는 좀 특별한 숙제 검사입니다. 사장님 지금 뭘 꺼내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어제 숙성된 양념고기 꺼내고 있습니다. 12시간에서 13시간 숙성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간도 이제 고기 안에 잘 스며들면서 이제 더 맛있는 갈비가 만들어집니다. 질 좋은 돼지 등갈비를 갑부표 양념에 푹 재워둔 건데요. 양념이 잘 배인 고기에 이제 빨간 맛을 제대로 입힐 차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양념 한 방울도 놓치지 않도록 계량한 양만큼의 물을 부어 탈탈 털어냅니다. 갈비 양념도 다 계량이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물에 한번 싹 해야 동일하게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게 사실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계량해 만든 조리법을 완성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뭔데요? 이게 매장을 오픈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메뉴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적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갖가지 재료들을 넣고 끓이는 시간도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그 결과물들을 이제 뭐 보고서식으로 작성을 간단하게 해놨고요. 약 4년간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는 갑부의 다이어리. 재료 하나, 양념 하나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손님들이 줄 서서 찾는 등갈비찜입니다. 계절에 따라 고춧가루도 각기 다른 걸 사용한다는데요. 저희가 고춧가루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붉은색을 띠고 있고 주황색을 띠고 있는 고춧가루, 이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갈비 양념의 농도를 잡아주는 용도와 그리고 알싸한 맛을 더 내주는 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저희 매장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매운맛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캡사이신 이런 거 쓰지 않고 진짜 순수 고춧가루에 이제 갈비 간장 베이스 양념을 이렇게 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 확 돋보는 그런 매운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게를 차리기 전 조리법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이 등갈비찜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식당을 창업하기 전에 남의 식당을 빌려서 이 등갈비찜을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화력이 식당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맛이 나오더라고요. 인근 식당을 찾아가 통사정을 하며 요리 연습을 했던 갑부. 비용을 지불한다 어렵게 부탁해도 열의 아홉은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저희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육질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 끓였을 때는 육즙만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갈비를 끓이고 나서 그 뒤에 꼭 뜸을 들이는 작업들을 합니다. 뚜껑을 이제 덮어두면서 그 안에 있는 잔열로 그 뜸을 들이면서 육즙은 가두면서 고기는 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뜸을 들이고 안 들이고에 따라서 갈비 맛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의 식당을 전전하며 고생은 했지만 그 시간이 우연히 가져다준 선물도 있었습니다. 맛의 비결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끓인 갈비를 어쨌든 이제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 2-3시간 있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바로 먹었을 때랑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 이 고민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를 갈비를 끓이고 그 갈비를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뜸이라는 게 이제 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갈비를 끓이고 나서 뜸을 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가 창업에 대한 꿈을 꾼 건 군대를 전역했을 무렵부터 장사로 반드시 성공해 돈을 벌고 싶다 마음먹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막 불우하거나 엄청 가난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항상 돈 때문에 힘들었던 모습들을 많이 봐왔었고 집안 분위기가 어두운 적도 많았었고 외식을 거의 하지 못했었고 부모님과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정말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갑부의 아버지.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감이 끊기는 날이 많았고
때문에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선택한 창업. 그 종잣돈을 벌기 위해 갑부는 하루 2-3가지씩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엄청 독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모습들이 조금 창피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의 식당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짐 싸고 다시 돌아가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버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결국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아르바이트 여러 개를 이어달리게 하듯하며 꼬박 4년간 돈을 모은 갑부. 결국 지난 2019년 그는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사업 초창기엔 하루 17시간가량을 가게에서 보냈던 갑부.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일과의 시작은 새로 들어온 고기 손질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인분 이렇게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달로 쳤을 때 2톤이 좀 넘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며 상주하는 직원도 5명으로 늘었는데요. 그중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갑부 옆을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 형이에요. 형 유성 씨는 사업 초기부터 함께 일한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일단 제가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형이 보였어요. 근데 무작정 그냥 같이 하는 거 좀 그러니까 형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나서 한번 으쌰으쌰해서 식당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제 먼저 제안을 했고 형도 이제 거기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갑부와 7살 차이가 나는 형 유성 씨. 자라면서 요리엔 좀채 관심이 없었지만 동생을 돕기 위해 주방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운동 야구 선수로 저는 당연히 이제 프로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도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이제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거의 한 반년 정도는 매년 아팠던 것 같아요. 남다른 체격 조건에 실력까지 두루 갖췄던 유성 씨.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선발됐던 유망주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제 어디에 뭐 부러지는 거 아니면 항상 그래도 훈련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항상 참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프로 가기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게 조금 이제 꿈이 이제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들 공부할 때 공부도 안 했고 운동만 이제 한 곳만 보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막상 딱 나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방황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를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동생 윤호 씨였는데요. 먼저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동생을 보며 유성 씨는 새로운 꿈을 찾게 됐습니다. 형제의 의기투합으로 가게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는데요. 주말 저녁 장사 시간엔 그야말로 가게 안팎이 북새통. 정신없이 돌아가는 주방. 이럴 땐 구원투수가 절실합니다. 지금 주방에 주문 좀 밀려 있으니까 주방 좀만 더 해주세요. 아, 오케이. 주방장 포스 제대로 보여주는 유성 씨. 특히 메밀전 부치는 실력만큼은
동생보다 한수 위라는데요. 무엇보다 타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병처럼 얇게 붙여내는 것이 포인트. 특히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유성 씨만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안 부으시네요? 저희는 처음에 기름을 붓지 않고요. 이제 다 돌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름만 이제 둘러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밀전이 눌러붙지 않고 더 이렇게 맛있게 이제 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터득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4-5장씩 붙이는 건 이젠 식은 죽 먹기. 등갈비찜과 메밀전, 볶음밥까지 나가는 세트 메뉴 주문이 많다 보니 메밀전은 쉴 틈 없이 붙여내야 할 정도라는데요. 하도 많이 붙이다 보니 생긴 특별한 기술. 메밀전 붙이기 달인 인정합니다. 거의 묘기 수준인데요. 이제 맨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던져서 이제 해도 감이 잡히고 오히려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습 끝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착지했네요. 네네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일. 하지만 이제 요리에 자신감도 생기면서 유성 씨는 인생을 걸 만한 일을 찾게 됐답니다. 그냥 매 순간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이제 장사할 때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도 이제 바뀌고 좀 적극적으로 변했다나 예전에는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안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좀 고민을 하지 이게 이제 왜 안 될까 좀 부정적인 생각들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이렇게 장사를 안 했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이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동생한테. 걸음마를 뗄 때부터 형을 유독 따랐던 동생. 그런 동생을 누구보다 살뜰히 아꼈던 형. 남달랐던 우애는 독한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24시간을 함께 지내게 된 형제. 가자. 드디어 끝나셨네요. 예,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럼 퇴근은 항상 이렇게 걸어서 하시나요? 집이 여기 바로 앞입니다. 네? 바로 앞이라고요? 여기 바로 앞이에요. 50m입니다. 형제가 사는 집은 가게 바로 옆인데요. 출퇴근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가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작은 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게 됐답니다. 별다른 가구도 없는 단출한 설립. 그중 눈에 띄는 건 책장 가득 꽂혀있는 창업 관련 서적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벽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각종 메모입니다. 연도별 목표에서부터 책에서 읽은 좋은 글귀까지 형제가 함께 꾸는 꿈이 벽면에 가득합니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버릇처럼 이제 했던 것들인데 각자 좀 이렇게 목표나 어떤 이루고 싶거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었던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이렇게 더 발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잘하고 계시거나 부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적어놓고 실행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는 말처럼 일종의 버킷리스트가 가득한 공간.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작년 9월에 서민갑부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거 적어놨던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적어놨던 것들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시간은 좀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현실로 돼가지고 예전부터 저도 이런 서민갑부 채널 보면서 되게 희망도 얻고 용기도 얻고 나도 저런 데 나가고 싶다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나가고 싶다 적어놨었던 건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되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닌가 봅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이 늦은 시간에 대체 어딜 가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먼저 풀고 한 5분 뒤에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일 마친 뒤 복싱을 배운다는 갑부. 특히 손님이 많았던 날엔 도리어 꼭 운동을 한다는데요. 벌써 반년 넘게 하고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까비까지. 빨리.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쏘는 현란한 몸놀림. 그런데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대표님? 조금 더 힘이 네. 들어가는 것 같아. 네. 아니 대표 이렇게 일 끝나고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사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진짜 만약에 체력이 부족하면은 손님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뭐 울상이진 않아요. 근데 가끔 뭐 펀치가 엄청 세요. 그날 뭐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오늘 같은 날이 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하루를 오늘 보내고 와가지고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대표님? 지금 뭐 보니까 한 8개월 좀 넘었던 것 같아요. 8개월 좀 넘었고 워낙 무거운 거를 많이 들다 보니까 무릎이 아팠었는데 그거 재활받으러 오셨다가 재활 받고 나서 복싱까지 이렇게 뭐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게 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누구보다 뜨겁고 바쁘게 보낸 윤호 씨의 하루. 그 남자의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서는 갑부. 오늘은 특별한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한 농장. 아유 반갑습니다 사장님. 저기 농장 가면은 좀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나물이 좀 짙고, 네. 저 위에 올라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또 기왕이면 이쪽 볼짝이 가서 좀 보시는 게 네네.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온 이유는 곤드레 나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틈틈이 한 번씩 찾아뵈러 이렇게 오고 또 저번에 이제 갈비도 한번 보내드리고 그렇게 또 워낙 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찾아뵙고 합니다. 맞아. 내가 거래처 엄청 여러 군데 사장님 저는 등갈비 얻어먹은 건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아니 자주 보내드렸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어려운데 뭐 보내주시게. 그래 분명히 성공할 것 같다. 아유 마음씨가 대단한 거야. 그래 대박 마음이다. 생각했어요. 현장을 둘러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라 생각하는 윤호 씨. 곤드레는 지금 수확은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자라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 정도 더 자라야 되고.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지금. 네. 이 곤드레 나물은 물을 안 주면은 네. 수분이 없으면 만약 가물 들었다면
얘들이 바닥바닥하고 나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씻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분 조절을 잘해야 되고. 산지를 직접 다니며 유통망을 직접 뚫기 위해 그동안 발품께나 팔았답니다. 곤드레 같은 경우도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종류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이 산지에서 받는 거랑 유통업자에게 받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직접 가서 보고 사장님과 소통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들를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중요한 일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단양 인근 제천까지 이동한 갑부. 일하러 왔다더니 맛집 투어를 하러 온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게 다 특별 공부랍니다. 떡만 안 익었고요. 네. 다 익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뉴 뭐예요? 이거요. 칼국수. 칼국수. 오랜 세월 사랑받는 지역 맛집들. 그곳 메뉴를 분석하고 공부하며 신메뉴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꼼꼼하게 먹어보고 기록하며 맛 분석하는 건 필수입니다. 사장님 뭘 또 그렇게 적고 계시고요? 지금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매장에 가서 저희도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간단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장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간 나거나 휴일을 만들어서 일부러 다른 데 나와서 먹어보면서 그럴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저희도 그러면서 신메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성에 받아서 쓰는 그게 아니라 칼국수가 면을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맛집인 만큼 신중하게 맛을 보는 갑보. 특히 빨간 국물의 칼칼한 맛이 매력 포인트인 것이 갑분의 메뉴와 비슷한 만큼 더 신중하게 맛을 분석하는데요. 제가 이제 만두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그쵸? 이게 진짜 확실히 달라요.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수상한 손님, 사장님께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제천은 한약재가 많이 나오니까 네. 약재 육수로 약재 육수 넣고 이분 손님처럼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손님은 드물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손님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음식 자체가 지금 여기서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한 점도 많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틀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거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볶음밥. 다른 가게에서 나물을 얹어 밥을 지어내는데 갑부는 비벼 먹기 더 좋도록 고슬고슬한 매력을 살리는 볶음밥을 개발한 겁니다. 오늘 이제 붕채하고 곤드레를 들기름을 볶아서 나가는데 붕채가 중국 황제가 옛날에 이제 즐겨 먹었다는 음식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들기름으로 이제 향을 내고 있는데 음식이 이제 고소하다 보니까 고소밥이라고 부르게 돼요. 곤드레 나물은 식물성,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특징. 최근 많이 먹기 시작한 궁채나물은 식감이 좋아 볶음밥 재료로 그만인데요. 이 두 가지 나물을 넣고 들기름에 볶아주면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진동합니다. 매콤한 등갈비찜과 찰떡궁합인 볶음밥 완성! 이게 들기름 때문에 향도 이게 좋은데 갈비 양념을 비벼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습니다. 장아찌랑 드셔보시고 갈비 양념 살짝 비벼 드세요. 안녕하세요. 밥을
편하게 두 개로 나눠드렸어요. 고슬고슬하게 볶아 나온 밥은 어떻게 먹어도 그 맛이 일품. 하지만 그중 최고는 매콤한 등갈비찜 국물을 자작하게 넣고 비벼 먹는 거겠죠. 아, 정말 부럽습니다. 볶음밥 맛에 푹 빠진 손님. 한 입 먹고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감칠맛이 엄청 살아있네, 밥인데. 맛으로 한번 제대로 홀린 손님들을 또 한 번 유혹하는 시간. 매일 열리는 경품 뽑기 이벤트입니다. 우리 추억의 과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4등은 대박나는 볶음. 우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나 4등이야. 4등. 두 분 다 4등이에요? 나이스. 오케이. 4등은 제가 대박 기운 드릴게요. 토요일날 8시에 확인하신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등 당첨되신 거예요? 4등이요. 4등이요? 처음 봤어요. 상품이 로또인데도 처음 봤어요. 그냥 빈손으로 그냥 밥만 먹고 나올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기분 좋고 돈 버는 것 같고. 당첨되면 또 먹으러 올게요. 여기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 이벤트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할까? 이걸 왜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브랜드는 결국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소비자들한테 기억되고 발전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만의 문화 이런 걸로 자리를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업까지 들으며 연구한 이벤트는 매월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데요. 각종 SNS에 공유되며 톡톡한 홍보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3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형제는 쉴 틈이 없습니다. 최근 시작한 밀키트 온라인 판매 사업 때문인데요. 매일 이 시간 포장 작업을 해서 택배를 보낸다는군요. 오늘 부산에서 택배가? 부산에서 어떻게 알고 주문했지? 보니까 누가 선물해 준 것 같아. 택배 주문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새로운 매장을 하나 오픈했다고 생각을 해요. 8개월 전 시작한 온라인 사업. 아직 일주일에 50개 남짓 팔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핑장. 요즘 캠핑을 즐기는 사람은 조리가 간편한 밀키트를 선호한답니다. 저녁 먹자. 갑부의 밀키트를 주로 구매하는 고객도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젊은 층. 따로 손질하거나 씻을 필요 없이 포장을 뜯어 바로 끓이기만 하면 되니 야외에서 먹기 간편해서라죠. 진짜 편하다. 끓이기만 하면 끝이야, 끝. 진짜 편하다. 완전 식당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 매장에서 맛을 보고 반한 손님들이 주요 고객이랍니다. 냄새 올라온다. 끓는다.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 나. 완전 맛있어, 냄새. 15분 만에 뚝딱 그럴듯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식당에서 사 먹는 맛이 날까 궁금한데요. 예, 잘 먹겠습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일단 연하게 익은 고기의 색감까지 비주얼은 합격점. 여기에 캠핑장 분위기까지 더해주니 맛이야 말해 뭐합니까? 아이고. 특히 매운 음식을 즐기는 20, 30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밀키트. 치면 다 내려놓고 제대로 즐겨봅니다. 진짜 매운데 엄청 맛있게 매운맛이라 맵찔인데도 진짜 계속 먹게 돼요. 고기에 양념이 엄청 잘 배어 있고 국물도 엄청 얼큰하고 칼칼하고 달달해요. 소주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이거 진짜 밀키트 같지 않고 진짜 사서 먹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해요.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원래는 신바람 맞으면서 먹어요. 맞아. 좋은 음식과 더불어 색다른 추억도 쌓아갑니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도 아침부터 길을 나서는 갑부. 시간 날 때마다 가는 곳이라는데요. 대표님 어디 가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은 정말 중요한 곳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요. 꿈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일단 가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목적지는 갑부 가게에서 차로 10분 거리. 어디 좋은 데를 가려나 했는데 평범한 동네 골목에 내려선 얼굴 가득 웃음 만발입니다. 대체 뭘 보나 싶은데 아무리 대로변에 있다 해도 이 낡은 건물이 갑부의 꿈이라고요? 이 낡은 건물은 이제 곧 저의 꿈이 현실로 일어날 공간이거든요. 여기 건물을 제가 작년에 매입을 했고요. 이제 곧 이 땅은 철거가 될 예정이고 이제 6층짜리 건물로 멋지게 탄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큰 마음을 먹고 투자해 구입한 건물. 이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고 2호점도 낼 예정이라는데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너무 설레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이어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결심을 굳히게 됐다는데요. 그가 경제 관련 공부를 시작할 수 있던 계기가 된 한 사람. 그를 만나며 갑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시고 이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나 어떤 제 인생과 어떤 태도, 마인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웬일이야?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번에 무슨 촬영이야? 무슨 촬영이야? 이번에 서민갑부. 서민갑부? 네, 출연하게 돼가지고. 오, 네. 진짜? 네, 대표님 기운 또 받고 싶어서. 야, 서민갑부 나면 성공해. 그러고 보니까 날씨 익으신데. 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이 싫은 남자 창호 강호동입니다. 333회. 반가운 얼굴. 지난 2021년 서민갑부에 출연했던 강호동 대표입니다. 갑자기 좀 왔구나. 밥은 먹었어? 예, 밥은 먹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서민갑부 촬영 오면 선배를 찾아와야지. 아, 맞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건물주도 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 뭔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 컸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환경을 바꿔서 저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원래는 담배도 굉장히 많이 폈었는데 혼자 끊기가 어려서 사실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그러면서 정말 떳떳하게 뭔가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국을 다 제가 있는 데를 다 따라다녔거든요.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성공 하나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고자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 습관이 되거든요. 이 친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왔고 지금 같이 함께 성장하자고 정상에 지금 가는 길까지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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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출 얼마, 뭐 얼마. 지금도 맞긴 맞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하다 보면은 그게 크게 막 감흥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분들한테 내가 큰 영향을 줄 때 좀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년 갑부 윤호 씨. 진짜 부자가 반드시 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송 왔습니다. 초장도 예쁘다. 영롱한 빛을 내는 저것은 과연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림 같은 떡이에요. 만드는 사람조차 인정한 아름답다. 명화를 닮은 한 폭의 떡. 완전 이쁘게 나왔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더라. 눈과 입이 즐거운 갑부의 떡. 정체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